진짜 많은 운전자분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체혈 측정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윤의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와 연초에 가장 많이 의뢰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의 양인데요. 사람마다 체형이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양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저마다 다르겠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에 이른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데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 3진아웃 제도에서 음주 2진아웃 제도로 바뀌고 또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형사처벌 기준만 해도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높아지고 벌금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의뢰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을 체혈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음주운전 측정은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호흡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체혈 측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으로 측정하는 음주 측정기는 우리가 내쉬는 숨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내는 기계입니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0.1%가 넘어가면 균형 감각이나 판단 능력이 보통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혈 측정은 혈액을 채취해서 좀 더 정확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 100ml당 0.1g의 알코올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체혈 측정이 유리하냐 아니냐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혈 측정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찰청이 국회에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했지만 여기에 불복해서 체혈 측정까지 한 사례를 종합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체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온 게 65%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70에서 80% 이상,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체혈 측정에서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왜 체혈 측정을 요구하느냐? 다 이유가 있겠죠.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체혈 측정을 하려면 병원으로 가야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알코올이 분해가 돼서 알코올 수치가 내려간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다음에 약 90분 정도까지는 알코올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 이후라고 해도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알코올 농도를 적발 당시 상황으로 역추적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은 간단히 말하면 위드마크라는 그런 스웨덴 사람이 만든 건데요. 성별, 체중,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이용을 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나온 값을 체혈 측정 수치에 더해서 최종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체혈 측정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속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체혈 측정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호흡 측정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5% 정도의 편차율이 있습니다. 이 편차율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사실은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기 표기 수치를 실제보다 조금 낮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열 측정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 측정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한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기로 0.07%가 나와서 체열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0.07%면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아마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체열 측정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자그마치 0.21%가 나온 겁니다. 본인은 호흡 측정 수치로 하고 싶겠지만 둘 다 한 경우에는 절대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체열 측정 수치로 처벌받은 결과는 당연히 면허 취소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체열 측정 요구를 안 했더라면 면허 취소에서 끝났을 일인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체열 측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호흡 측정을 인정을 했는데 체열 측정을 요구받아서 하는 경우에,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 인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예전에 공무원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를 6대 들이받고 한 10명 정도가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호흡 측정기로 나온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4%였습니다. 형사 처벌 기준이 0.03%인데 이것보다 적은 수치로 나온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말이 안 된다. 체열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서 경찰이 이분의 동의서를 받아서 체열 측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처음 수치의 10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재판으로 가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1심에서는 체열 측정 수치를 증거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에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체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체열 측정 수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이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서 이루어진 체열 측정은 아니었지만 사고 규모나 사고 당시에 비틀거렸던 그런 행동을 감안했을 때 체열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사실 체열 측정을 하려면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에 불복해서 스스로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체열 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체열 측정 굳이 하시지는 마시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체열 측정이 불리하기만 한 거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열 측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열 측정이 더 낮게 나온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술을 마신 다음에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구강청정제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정제를 사용을 하면 호흡 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하나 차이로 처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에서는 0.19%가 되었는데 체열 측정에서 0.167%로 낮게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체열 측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최근에 했던 그 사례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뭐 음주를 하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다가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잘 안 오셔가지고 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셨다가 이제 적발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호흡 측정을 했을 때 0.1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거를 그 체열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0.194% 정도, 0.2% 가까운 수치가 나와서 오히려 굉장히 더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경우는 아직은 뭐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수사기관 단계에 있는데 지금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체열 측정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의뢰자분께서 체열 측정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그때는 그 본인이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좀 술을 드시면은 뭐 술에 그렇게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0.13% 정도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체열 측정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호흡 측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이제 수치를 이제 그 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호흡 측정 수치를 인정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때 호흡 측정으로 해야 하는지 체열 측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담윤의 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